네, 반갑습니다. 가천대학교 이혜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우유자조금에서 이제 발주한 사업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많지만 조금 이제 덜 졸리게 조금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우유 섭취와 다이어트와의 상관성에 관한 중재 연구가 되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늘상 보시는 데이터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인데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 백스에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가 1년에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 비만 백서는요,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는 대규모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을 몇백만 명을 이제 토대로 통계를 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국건형이랑 국민건강영양조사랑 수치가 틀리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규모 건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산출한 데이터입니다. 네, 비만 비율이 이제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8.1%로 이제 증가되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고도 비만이 4.1%, 그리고 초고도 비만도 0.3%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남녀가 안 보이긴 하지만 이 초고도 비만에 여성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네. 건보단의 이제 자료를 보면 이제 고도 비만율이 과거에 비해서 계속 이렇게 증가되어지는데, 최근에 더 추세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만이 증가되어지고 있는데, 그럼 국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정책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지 비만이 조금 더 억제되어질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우유자조금협회에서는, 우유자조금에서는 우유가 과연 비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네, 우유 속에는 들어있는 것이 칼로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는 거의 85% 이상이 물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미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우유는 다양한 이제 건강 기능이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럼 체중 감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 문헌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이어트와 관련이 있다면 어떤 성분들이 다이어트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유 섭취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 섭취에 관한 소비자 인식을 한번 더 살펴보고자 했고요. 그리고 우유와 다이어트에 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문헌 고찰을 한 결과에도 이제 국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중재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 영역에서는 우유를 이제 섭취해서 한 2개월 동안 하루에 2컵씩 섭취하면서 하루에 500kcal 열량을 감소시키는 시기를 했을 때 정말 비만 개선 효과가 있는가, 우유를 활용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가, 그 효과를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유를 활용한 다이어트는 어떤 다이어트일까? 이것을 한번 제안을 해보자고 이제 요청을 하셔서 제가 우유를 활용한 이제 다이어트 식단을 제안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헌 고찰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유 속에는 이제 수분이 87.4%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소는 아까 전에 이승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14가지의 영양소가 있다고 하셨죠.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럼 비만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성분인가? 여러분 아시죠? 네, 단세, 중세 지방산, 그러니까 숏체인 패티 애시드와 미들 체인 패티 애시드입니다. 그리고 유청 단백질, 그리고 칼슘, 또 하나가 뭘까요? 공액, 리놀렌, 산. 네, 이렇게 주요한 성분들이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메커니즘으로 비만 억제에 연관이 있을까라고 이제 살펴보면요. 우유 속에 들어있는 지방산의 약 10%는 숏체인과 미드체인 패티 애시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산들은 우리 몸의 TG로 저장되기보다는 오히려 산화되기 이제 쉽기 때문에 웨이트 로스와 조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요. 중세지방산입니다. 중세지방산은 우리 몸 속에서 이제 흡수되어지면요. 지방산 합성을 이제 감소시키고 식욕을 억제시키고 지방 산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이제 메커니즘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청 단백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과 생리활성 펩타이드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식욕 조절 호르몬을 조절해서 우리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음식물 섭취를 억제하는 것으로 비만 억제에 또는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연구가 또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입니다. 2013년입니다. 유청 단백질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재 유청 단백질을 먹였을 때 비만 효과가 있었는지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이렇게 많았었습니다. 우유 속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리포제네시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방 축적이 증가되어집니다. 하지만 우유 속에 있는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블라킹을 해서 비만 억제,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제 연구 결과를 또 발표했습니다. 2014년입니다. 공익리놀렌산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네, 지방층에 녹아 있습니다. 유지방층에 녹아 있는 성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렙틴을 저하시켜서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어떤 특정 성분들이 비만과 관련되어서 어떤 몇 가지 주요한 성분들이 이제 그 제시되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비만과 관련해서 에비던스 레벨에 따라서 어떤 연구들이 보고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피라미드는요, 에비던스 레벨에 따릅니다. 여기서 가장 낮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에비던스 레벨이 증가되어지는 겁니다. 연구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실험실에서 하는 세포 실험이 가장 낮은 단계고요.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메커니즘 볼 때 실험실 수준에서 비트로 실험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한테 먹여봅니다. 쥐한테 먹여보죠. 애니멀 실험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대상으로 이제 연관 결과입니다.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 그리고 이 중간에 단면 연구, 크로스 섹셔널 스타디, 단면 연구가 있고요. 코호트 연구는 한 사람을 꾸준히 추적을 해서요. 계속 추적을 해서 어떤 특정 시점에 질병에 걸리면 이제까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어떤 건강 형태여서 질병에 걸렸는지를 알아보는 추적 조사입니다. 이거는 추적 조사도 에비던스 레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입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 있고 그럼 그 위에 시스테믹 리뷰와 메타 어널리시스가 있는데요. 이 시스테믹 리뷰와 메타 어널리시스는 이제까지 연구되어진 보고서와 연구 논문들을 다시 다 모아요. 모은 다음에 퀄리티, 문헌의 질을 평가해서 정말 이 실험은 제대로 잘 되었다라는 그런 실험 연구 논문과 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재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 연구 결과와 시스테믹 리뷰 결과에서 긍정적이다 또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에비던스 레벨이 꽤 높은 이제 연구 결과로 믿을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맹점이 있죠. 메타 어널리시스의 맹점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연구와 실험들이 다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맹점을 조금이라도 더 극복하고 많은 다수의 연구들이 동일한 결과를 보고한다면 그것은 진실에 가깝다는 것이죠. 네, 에비던스 레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문헌을 고찰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 그러니까 그럼 파지티브만 있고 그럼 네거티브는 없나요? 물론 있죠. 저희가 논문들을 찾을 수 있는 만큼 다 찾은 결과 약 한 3분의 1은 네거티브라든지 널 어소시에이션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3분의 2 정도는 이제 효과가 좀 있다라는 논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네.
동물 실험, 그다음 단면 연구, 코호트 연구, 그리고 이제 RCT, 임상 실험, 그리고 이거는 리뷰, 시스템 리뷰라든지 뭐 메타 어나리시스가 이렇게 많은 연구에서 효능이 있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개별적인 논문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본다면 해외에서 연구됐던 거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결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유 섭취와 복부 비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신체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우유를 많이 섭취한 청소년이 낮은 복부 비만 유병률을 이제 보고하였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에비던스 레벨이 높은 호트 연구에서도 우유와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봤을 때 음의 상관관계를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이거는 카디아 스타디로 굉장히 유명한 스타디인데요. 이 연구에서도 우유를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 좀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해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테믹 리뷰로 메타 어나리시스로 이제 크로스 섹셔널 단면 연구를 가지고 메타 어나리시스를 한 결과 하루에 200g 정도의 우유를 계속 섭취할수록 비만의 위험도는 16% 정도 감소했다고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네, 시스템 리뷰의 결과입니다. 이 시스템 리뷰가 사실은 메타 어나리시스하고 이제 조금 포함되기도 하고 조금 더 큰 범위입니다. 대사증후군에 대한 유제품의 잠재적인 건강 유효성을 대다수 많은 연구들을 모아서 재분석 연구를 하는 것이 시스템 리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대다수의 연구가 가능성은 있지만 임상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제안한 이제 연구 결과가 또 있었습니다. 우유와 비만 간의 이제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큰 아주 볼륨이 두꺼운 이제 연구 결과가 보고되는데요. 성인의 경우에 유제품을 섭취하면서 에너지를 제한할 경우에는 체중 감소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전부 다 에너지를 제한하면서 우유를 섭취하면 조금 낫겠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럼 도대체 에너지를 얼마큼 제한했는지 그것도 이제 살펴보고자 이 연구에서 이제 했던 그 결과들을 보면 그 전 뒤에 나오네요. 어쨌든 이거는 메타 연구 결과인데요. 시스템 리뷰를 해서 이제 메타 결과인데 이 많은 연구들, 각각의 연구들을 다시 재분석을 해서 통합적으로 재분석한 결과 이쪽에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것이 최종 결과입니다. 이 최종 결과를 보면 1보다 작죠. 이것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제품 섭취는 대사증후군 사이에 음의 도즈 리스판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시스테믹 리뷰에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상 연구입니다. 에비던스 레벨이 점차 올라가고 있죠. 네. 임상 연구에서 보면 무작위 임상 연구에서 보면 높은 이제 데이리 프로덕트를 많이 먹고 또 칼슘을 많이 먹을수록 바디팻 감소의 비율이 증가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메타 연구도 비만에 대해서 살펴보면 에너지를 제한할 경우 유제품은 체중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볼륨이 굉장히 큰 랜더마이즈드 트라이얼을 가지고 이제 메타 어나리시스를 한 결과들인데 그때 사용한 여러 가지 문헌들입니다. 이 문헌들을 보시면 에너지 컨트롤 이 파트를 보시면 에너지 컨트롤 안 한 연구들도 있고요. 500ER이라는데 이건 500kcal를 감소시켰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다른 많은 연구들이 이제 안 한 연구도 있고 500kcal 감소도 있고 여기 500kcal 감소도 있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또 이제 대부분 이제 듀레이션이 사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체지방 임상 실험을 하게 되면 3개월, 6개월 또는 12개월, 뭐 길게는 24주까지도 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연구는 약간 스타트 지점이 좀 늦게 시작을 해서 3개월을 못하고 2개월로 잡은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2개월로 잡아서 실시하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런 결과는 어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유를 마셨을 때 비만에 도움이 되나? 비만 억제에 도움이 되나? 네,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유를 섭취한, 이거는 안산 코트 연구입니다. 우유를 섭취하게 되면 중년인 한국인 사람에 있어서 안산 코트가 중년을 대상으로 이제 추적 연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년 한국인에 있어서 대사증후, 즉 특히 복부 비만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양조사죠.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분석을 했을 때도 데어리 프로덕트와 칼슘을 이제 섭취했을 때 오베시티 프레버런스, 유병률이 감소되는 것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가 빨간색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유를 이제 많이 섭취할수록 비만 위험도가 이제 지금 감소되는 것을 이제 보여줬고요. 근데 우유 속에 또는 우리가 다른 식품으로 섭취하는 칼슘도 비만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칼슘의 영양을 추가적으로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 정도가 더 이제 유의적으로 더 감소한 것을 이제 봤습니다. 네, 이거는 또 최근에 나온 연구인데요. 좀 전에 이제 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구입니다. 네. 대사증후군과 우유 섭취량인데요. 이거는 이제 서울대 의대 강대희 교수님 연구팀에서 하신 겁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큰 도시 코호트를 이제 재분석을 하신 건데요. 남자, 여자 공이 섭취할수록 대사증후 유병률이 낮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고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북유럽 쪽에서 이제 보고되는 이제 결과들은 우유를 먹으면 좀 안 좋다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는 우유를 먹으면 좋다는 식으로 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왜 다를까요? 베이스라인 식생활입니다. 베이스라인 식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다릅니다. 이미 그네들은 육류나 치즈라든지 유제품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과잉으로 먹고 있는 데다가 우유를 3잔 더 안 돼. 에너지가 더 애드되고 좋은 효과보다 나쁜 효과가 더 많아질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식단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식단에서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이죠? 칼슘하고 리보플라빈이 뜹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식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칼슘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유가 칼슘이 많은 식품이어서 저는 우유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유를 우리 국민들이 조금 꾸준히 섭취해 준다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번 임상실험도 되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임상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하였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서 이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심도 깊게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소비자 인식 조사는 소비 패턴, 건강 유효성, 그리고 K-밀크 마크에 대한 인식과 그 의견을 이제 수집해서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실시했고요. 대상자는 서울 경기 지역이고 20대에서 50대까지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설문 도구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설문 도구는 저희가 먼저 간을 만들고 또 우유 자주군 협회에서 이제 검토하고 최종 확정을 하였습니다. 네, 남녀 비율은 이랬고요. 이제 그 연령층별로 N수가 모집되는 게 조금 달라서 연령층별로 비교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그냥 통합 분석, 전체 분석으로 이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우유를 섭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대부분 이제 식사 대용으로 먹는다라는 비율이 좀 높았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 먹는다라는 게 있었고, 아까 이제 잠을 이야기하셨는데 숙면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 우유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 의견을 물었을 때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성분 조정 이유, 그리고 브랜드를 보고 선택을 한다. 그 외에 우유팩의 디자인을 보고 선택한다 하시는 분들 계셨고요. 맛을 보고 선택하신다. 용량이 많은 것을 선택하신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또 어떻게 드시냐 물어봤을 때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그냥 마신다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과 같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우유를 발효시켜서 요구르트를 먹는다라는 의견도 이제 나왔었습니다. 우유에 대한 이제 정보를 어떻게 접하십니까?라는 의견을 이제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이제 TV나 이제 라디오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책이나 학교 길거리 홍보도 의견으로 나왔었습니다. 또 이제 우유에 대한 건강 유효성에 대해서 어떤 건강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뼈 건강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거 50%가 안 나온 게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뭐 치아 건강도 나왔고요. 키 성장 다 합치면 어떻게 보면 뼈 건강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건강이 좋아서 먹는다. 어떤 분은 스트레스 해소로 먹는다라는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 여기 그 설문조사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거, 우유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개방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개방형으로 질문해서 이제 질문들을 다 응답했던 거를 다 모아서 그것을 이제 카테고라이즈 시켜서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 과식을 예방해준다. 과식을 예방해서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 42% 정도 됐고요. 지방을 분해해서 체지방을 분해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또 18%. 어쨌든 영양소가 균형이 있어서 세포가 활성이 돼서 영양소가 균형이 있어서 다이어트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냥 에너지 소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분들도 의견을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끝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한 18%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유 속에 만약 도움이 된다면 우유 속의 체지방 감소 성분은 어떤 성분이 도움이 될 것 같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4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청단백질, 그 다음에 유지방, 유당이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기타로 해서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 마크 아십니까? K마크. 어디선가 본 적은 있는데 무엇을 뜻하시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네, 예상대로 거의 모른다고 했습니다. 특히 남자는 한 80%가 이게 도대체 뭐냐 전혀 모른다. 네. 그나마 이제 마크가 있다라는 걸 알지만 자세히 모른다가 한 20% 정도, 여자는 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들어는 봤다가 이제 여자분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럼 K마크에 대해서 이제 모른다고 하셨던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K마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국산 우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K마크가 있는 우유와 없는 우유, 이런 K마크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랬더니 답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질적 연구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다 생각나는 대로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포인트 되는 것을 추려서 그 A라는 사람의 의견으로 놓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적 연구 하나만으로도 1년을 이제 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이제 좀 짧아서 이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신뢰감이나 긍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답을 한 분들의 답변들을 이제 예시로 제시를 했고요. 또 여기도 또 더 많습니다. 예, 그동안 국산 연구가 보내주는 못했는데 인증 마크를 통해서 신뢰가 쌓이고 양질 우유가 생산될 것이라 생각된다. 원유에 대한 신뢰도 상승 효과가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인로 인식을 K마크를 설명해주고 다시 한번 한국 국산 우유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한 80%되었습니다. 설명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0%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홍보와 이제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인식이 굳어지시는 분들은 뭐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로고가 내용이 잘 모르겠다, 그래도 로고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뭐 전혀 관심 없다, 뭐 이런 쪽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만의 우유 활용법, 마시는 거 말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유를 이제 드시는지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 홍보를, 요리 홍보를 많이 하셨는지 우유를 요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50%나 됐고요. 그때 이제 늘상 먹는 요구르트로 발효시키거나 아이스크림, 치즈 등으로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린내 제거용으로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12.5%로 이게 많아서 따로 뽑았고요. 요리용 따로 넣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질 제거, 우유 팩으로도 사용한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용역 연구의 이제 중심인 우유 비만 중재 연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헌을 고찰해봤을 때 이제 우유 섭취와 비만과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중지 실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실시를 해보고자 실험 디자인을 문헌을 고찰해서 이제 실험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유군과 대조군 패러럴 스타디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먼저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19세, 60세, BMI는 25 이상은 사람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유자조공협회와 의논을 해서 23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집을 했고요. 대상자는 랜덤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제 오라고 해서 건강 상태의 영양조사, 식품 섭취 다이어리를 교육하고, 식품 섭취 다이어리는 2주간 주 3회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주중에 이틀, 주말에 하루를 모두 대상자가 적게 해서 자기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체 계측 혈액 검사를 실험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2달 후에 동일하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우유군과 대조군을 중재할 때 인터벤션은요, 우유군과 대조군과 동일하게 일상식을 드십시오 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식이조사를 1대1로 붙어가서 그 사람이 주로 어떤 식품을 먹고 있는지를 보고 어떻게 줄이라고 이렇게 개인별로 이제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식을 먹을 때 좀 줄이는데 500kcal를 감소시키라고 했고요. 그리고 영양교육을 동일하게 시키고, 우유군에서만 그러니까 섭취하는 것 중에서 흰우유 2잔을 먹되 흰우유 2잔에 해당하는 열량을 그만큼 감소시킬 것을 공고를 하였습니다. 네, 대상자 수 산출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설계 안내서에 나와 있는 방식에 따라서 대상자 수를 유효 숫자라고 합니다. 유효 숫자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별로 42명 정도 나왔고요. 탈락률을 고려해서 약 60명을 이제 배정을 해서 총 인원은 120명으로 이제 설정을 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네, 체질량 지수 이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동의를 한 자,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 우유를 매일 섭취하지 않는 자,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런 제외 기준에 해당되어지면 이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서 실험을 이제 임상 시험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도구의 실험에서 임상 중재 연구에서 설문 도구를 또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른 임상 실험을 계속 꾸준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설문조사 도구들을 이제 뭐 일반생활, 건강행태, 식생활 관련된 조사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천대학교의 IRB 심의를 받아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대상자 홍보는 이제 주변에 있는 보건소, 그리고 주민센터, 그리고 이제 학교의 그 라운지 뭐 이런 데서 이제 홍보를 이제 계속했고요. 그리고 홍보 포스트도 만들어서 곳곳에 전봇대 같은 데도 붙여놓고 그래서 이제 대상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제 그 대상자가 인물이 되면 동의서와 설문을 이제 작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혈액 성분하고 색성분 검사도 합니다. 그리고 식사 일지를 이제 배부를 해서 어떻게 이제 다이어트 기간에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1대1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유군 같은 경우에는 매일 우유를 2개씩 드시고 카톡으로 섭취 확인 문자 또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는 8주간 평일 이틀, 주말 하루를 먹은 음식 이런 거 양을 다 적어달라고 최대한 적어달라고 합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첫날에. 그리고 식사량은 되도록이면 반량을 좀 많이 줄이라고 그랬어요. 드시는 양은 3분의 2 정도로 줄이고 개개인별로 어떤 식품이 약간 특징적인 것을 자기가 좋아하거나 꾸준히 많이 먹는 거에서 쉽게 줄일 수가 있는 것들이면 그런 것들을 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반량을 좀 많이 줄이도록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배고플 때는 야채나 이런 것들을 먹게 하는데 다만 드레싱 없이 드시라. 드레싱 먹으면 이제 다시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식사일지, 운동일지 예식이고요. 교육자료도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건강한 체중 조절을 위한 가이드를 해가지고 우선 체질의 지수랑 무엇이고 비만 관리를 할 때 식이요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다음 뭐 알코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고 운동은 되도록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늘상 먹는 뭐 불고기, 부대찌개 이런 1인 분량에서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나눠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식품을 한번 선택해봐라 라고 하고 그런 식품들을 이제 많이 먹는, 자주 먹는 식품 중에서 에너지가 많은 식품들을 조금 적게 먹도록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식, 우리가 외식을 많이 하는데 외식할 때 어떻게 하면 좋다. 중식, 일식, 한식 각각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이제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양교육도 시키고 이제 돌아가면 이제 대상자들 관리가 이제 본격적으로입니다. 얼마큼 먹었는지 계속 SNS로 하고 매일 이제 동료를 하고요. 주 1회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1회 이상 했습니다. 대부분 다. 1회 이상 전화하고 체중 관리를 하고 또 이제 개인별 우유 섭취 현황 관리표를 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이제 대상자를 이제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 왜 61명이냐면 한 명이 또 막판에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꼭 하겠다고, 원래 못한다 했는데 꼭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우유군에 넣었습니다. 네, 2개월 동안 중재를 할 때 이제 탈락을 좀 했습니다. 도저히 우유 하루에 2개 나는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했고요. 왜냐하면 개인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취향을 또 해서 이제 받아들여서 포기를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간에 다 2개월 동안 다 먹었다고 했는데 중간에 안 먹은 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낮은 수능도 80% 미만인 경우는 이제 또 그 대상자를 분석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어떤 분이 이제 여기 기간을 보시면 추석도 끼어있고 여름에서 거의 가을입니다. 오히려 살이 찌는 계절로 돌아가는데 비만 실험한 거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좀 빨리 시작됐다면 봄에 시작해서 여름에 시작하면 좀 더 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받았을 텐데 겨울이 될 때 그러니까 그 실험이 끝나니까 오히려 살이 찌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되게 조마조마했거든요. 그 일부에서는 여행 갈 때도 우유팩을 챙겨가라고 저희가 해서 여행을 해외여행 가는데도 우유팩을 챙겨갔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동료들이 그만 좀 우유 먹으라고 너무 이제 계속 챙겨 먹으니까 여기를 꼭 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 관리하시는 이제 그 연구원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지독하게 컨트롤을 많이 했습니다. 꼭꼭 먹게끔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유군이 48명, 대조군도 48명으로 해서 이제 이 대상자들 대상으로 최종 48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항상 궁금한 게 있죠. 베이스라인이 틀리면 그 결과도 다를 텐데, 네, 베이스라인은 되도록이면 이제 맞추죠. 그래서 성별은 이제 거의 비슷한 해가지고 이제 비슷했고요. 연령도 P-밸류를 보시면 두 분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혈액 지표를 봐도 두 분 간의 토탈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두 분 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네, 영양소 섭취량도요. 저희가 영양조사를 했을 때 영양소 섭취량도 두 분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네, 결과는 이제 눈에 탁 들어오게끔 이제 그래프로 이제 그렸는데요. 우유군과 대조군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 나는 것이 다 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유의적으로 줄었습니다. 네, 물론 대조군도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양을 봤을 때는 우유군이 더블인데 이게 더블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0.79kg입니다. 마이너스 0.79kg은 790g입니다. 체중이 790g 줄어든 거죠. 2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또 BMI도 이제 보시면 우유군에서 이제 대조군보다 우유군에서 유의하게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양이 정말 큰 양인가? 드라마틱한가?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는 있죠. 지금 현재는 2개월 동안 중재 연구를 했지만 이것이 조금 더 길게 간다면 살이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BMI도 줄었는데요. 이게 조금 더 길었더라면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보여줬죠. 혈액 지표를 살펴보면요.
우리 몸에 좋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우유분에서 유의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TG는 이제 유의한 수준으로 차이가, 대조군과 우유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칼슘, 혈중 칼슘 농도도 0.04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제 혈중 칼슘 농도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레귤레이션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세포들이 다 칼슘을 쓰기 때문에 칼슘 농도는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제 체중, 체내 항상성 유지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레인지입니다. 영양소 섭취량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다른 영양소들은 대조군과 우유분 간의 섭취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우유군에서 이제 단백질이 이제 대조군보다 조금 덜 감소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섭취량이 줄기 때문에 영양소 섭취량이 줍니다. 그럼 교수님 밥을 좀 줄이라고 했는데 단백질이 줄었네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단백질을 주로 먹는 소스는요 식물성 9번입니다. 밥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육류를 조금 줄일 수도 있겠죠. 이제 어쨌든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식품 섭취량이 감소하면서 이런 단백질량도 함께 감소했는데 우유를 섭취함으로써 그 감소량을 조금 메이크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칼슘입니다. 네, 칼슘은 당연하죠. 우유 2잔을 매일매일 먹었는데, 그죠? 네. 그 다음 리보플라빈. 우유 속에도 리보플라빈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리보플라빈도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이제 많이 섭취하게끔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영양소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입니다. 우유를 섭취함으로써 좀 더 영양 균형적인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영양소들을 대조군과 함께 살펴보면 이게 우유군이고요. 빨간색이 우유군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대조군인데 전후가 2달 실험, 임상 중재 연구 들어가기 전이고 2달 동안 어떻게 먹었는지가 여기 후입니다. 보면 이제 칼슘이 이제 대조군보다 많이 이제 차이가 나고요. 비타민 A도 여기 P밸류는 이제 낮지만 이렇게 조금 많이 먹은 것 같고요. 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습니다. 리보플라빈은 마지널하게 통계적으로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거는 델타 값이었고요. 이거는 퍼센트 RDA.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권장되어지는 양 대비 몇 퍼센트나 먹었느냐라는 것을 서로 두 군 간에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질을 이제 우유분에서 조금 더 이제 영양소 균형이 조금 맞는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시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우유자고종위원회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우유를 포함한 다이어트 식단을 이제 한번 제안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거는 모든 영양 교과서에 다 써 있는 내용입니다.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칼로리를 제한하는 방법은요, 급격하게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0.5kg을 감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 1kg을 빼기 위해서는요 7,000kcal의 에너지가 소모되어야 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0.5kg이기 때문에 3,500kcal가 소모되어야 되죠. 그것을 7일로 나누면 하루에 500kcal 제한이 나옵니다. 네, 이런 근거로 해서 식단 자성 예시로 이제 19에서 29세 여자를 들어보면 2,100kcal인데요. 2,100kcal에서 500kcal를 감량하면 1,555 정도 50 정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식단을 작성하다 보면 약간의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에서 1,600kcal 정도 이제 열량 감소를 이제 목표로 하되 열량 감소로 이제 식단을 작성하되 이제 하루에 우유 2잔을 넣었습니다. 하루에 우유 2잔을 넣는 이유는 단순한 열량 감소가 아닌 균형 잡힌 다이어트 영양 식단을 재현하기 위한 것이고요. 되도록이면 우유와 어울리는 식품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영양소나 맛이나 후각 측면을 함께 고려를 했습니다. 물론 더 좋은 레시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유 2잔을 활용한 1555kcal 식품 교환표를 보시면요. 열량 2100kcal에서 곡류군에서 3단을 빼고, 그리고 중지방 어육류군에서 1단을 빼고, 지방군에서 2단을 빼고, 과일군에서 1단을 뺀 이러한 식품 교환표로 식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조식의 예입니다. 네, 이왕이면 저희가 음식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제 분량적인 개념도 같이 보였을 텐데, 저희가 시간상, 재원상 다시 조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조리를 한다면 1인분만 조리가 안 되거든요. 보통 조리를 할 때는 뭐 한 5인분 정도 또는 3인분 정도를 조리를 해서 그 다음에 다 된 것을 이제 그릇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1인분만 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을 또 조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상 저희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계란말이에 우유를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영양밥에 우유를 넣어봅니다. 네,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항상 우유에다가 밥을 말아 먹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좀 약간 고소한 맛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약간 고소한 맛이 있었고, 이 우유 영양밥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칼슘 영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중식의 예시입니다. 네, 중식에 이제 그냥 심플하게 우유 한 잔 넣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다양한 레시피를 보여드리기 위해 고구마 라떼를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네, 석식의 예입니다. 석식은 이제 우유를 청국장찌개에 넣었습니다. 네, 청국장을 사실 요즘 최근에 젊은이들이 그 냄새 때문에 안 먹겠다고 도망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우유를 좀 넣게 되면 이 청국장의 그 냄새를 조금 이렇게 매스킹을 할 수 있어서 이제 먹기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전도식품 좀 더 잘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았고요. 사실 잡곡밥이 이렇게 한가득인데요. 이렇게 한가득이 아닙니다. 한 3분의 1 공기가 3분의 1 공기는 날아가고 3분의 2 공기 정도가 이제 먹어야 되는 양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열량을 2100에서 1555 칼로리로 감소시킨 식단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적정 비율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정 비율로 섭취해라고 하는 그 적정 비율의 레인지 안에 속함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이제 권장량 대비 100% 대비 많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저희가 이제 좋은 재료를 많이 넣다 보니까 파프리카 뭐 이런 것들 넣다 보니까 비타민 A와 C가 아주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이제 권장량 이상으로 1555kcal를 이제 식단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권장량 이상으로 이제 좋은 비타민 영양소 무기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네. 이상은 이제 연구 결과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헌 고찰한 결과, 이제 비만 관련해서 우유 성분은 단체 중세지방, 유청, 칼슘, 공익일루레센 등이 있었고요. 다수의 그 국외 연구에서는 비만하고 우유 관련성 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뭐 없다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있다가 더 많았습니다. 네, 2000년대부터 저희가 서칭한 결과. 하지만 이제 국내 우유와 비만과의 임상 시험 연구, 인체 적용 연구는 없었습니다. 단면 연구나 코호트 연구에서는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임상을 해야 될 때여서 이제 임상을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 인식 조사를 했을 때 우유가 비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은근히 좀 많이 보였다는 것이 조금 놀랐고요. 그 다음에 K-밀크 마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이제 봤을 때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중재 연구 결과 체중하고 BMI는 대주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감소를 했고,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했고, 균형된 영양 섭취가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가능성을 이제 제시한 연구 결과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우유와 비만의 관련성에 관한 인체 적용 중재 연구를 통해서 우리 일상식으로 또 우유를 포함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양질의 균형 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함을 시사해주는 연구 결과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이제
여러 가지 다이어트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비만 관련 대사성 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 교육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우유 소비 촉진 홍보 자료로도 활용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혜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사실 우유가 살이 많이 찐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우유를 좀 피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를 보고 나서 좀 마음 편히 먹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유의 여러 효능 가운데 우유와 비만과의 관계에 주목한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셨겠지만 국내에서는 이 임상 연구가 상당히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유 자조금 사업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에너지를 제한할 경우 우유가 체중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혜정 교수님께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뒤에 여성분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아 캠페인 권주리아 대리고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우유분과 대조군 전체 다 500kcal씩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생각보다 크게 줄었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현실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저희가 연구진에서 500kcal를 줄이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정말 저희가 식단을 제공하고 하루 전체를 우리가 지실험, 동물실험처럼 완전히 통제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양조사로 얼마나 줄었는지 봤을 때 약 400kcal 정도 열량이 감소되었더라고요. 사실 열량만의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비만 억제는 열량 감소와 함께 칼슘이라든지 뭐 유청 단백질, 그다음에 이제 공해리루론산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함께 비만을 조금 이렇게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 생각하고요. 500kcal 이상적이죠. 500kcal를 감량을 정확하게 해서 동물 실험을 하고 인체 적용 실험을 통제된 섹터 안에서 한다면 아마 이 비슷한 그 이론적인 값에 가까울 수 있지만 실제 다수의 연구 결과를 봤을 때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식품으로 제한했으면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네,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감 인터넷TV의 성경은 대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그 500칼로리를 줄이고 하루에 우유 2잔씩 마신 다음에 마시게 되면 영양 밸런스가 맞춰져서 다이어트가 가능한 건지. 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바는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열량 조절을 하지 않고 우유만 먹었을 때의 효과, 그건 저는 이번 실험에서 하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는 상반된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다양한 결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를 제한을 했습니다. 에너지를 제한할 500kcal를 하면서 우유를 더했을 때는 칼슘하고 단백질하고 리보플라빈의 영양가가 대조군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다른 영양소들은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에 비해서 우유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뭐 단백질, 칼슘, 리보플라빈의 영양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균형적인 다이어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이어트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유를 활용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칼슘과 리보플라빈을 보충해가면서 좀 균형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질의응답은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3가지 발표가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혜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